중국 우한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 시간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교민 가운데 5명은 유증상자로 분류돼서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재복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오늘 귀국한 우한 교민들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좀 유증상자가 지금 5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검역이 끝났고 이천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 확정된 숫자가 아닌가 싶고요. 네. 조금 전에 아마 화면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하는 그 차량의 네.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5명이 유증상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검역대는 이상이 없다가 그러니까 네. 출국하기 전에 중국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재는데요. 네. 그때는 이상이 없다가 비행기 안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게 1명이고요. 예. 나머지 4명은 검역 과정에서 의심 환자로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예. 남자가 2명, 여자가 3명 이렇게 돼 있고 당초에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 국립중앙의료원에 아마 다 모두 이송이 된 것 같고 이분들은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은 이제 확진자가 되는데 네. 아직 확진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그렇죠. 1, 2차 때 17명, 8명 이렇게 유증상자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시설에 수용된 교민 가운데 지금까지 2명이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13번 환자가 이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가 된 게 아니고 네. 일단 입소한 뒤에 그 다음 날 발열 증세가 있어서 예. 나중에 확진된 거니까요. 음. 적어도 검역 과정, 도착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확진 환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5명의 유증상자 가운데 1명은 중국에서 입국할 당시, 중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탑승할 당시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아, 그것은 기내에서 이제 예, 제가 지금 취재한 확인된 바로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지금 되고 예.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국에서 만약에 열이 있거나 이랬으면 증상이 있었으면 비행기를 탑승을 못하죠. 타지를 못했겠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검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고 네. 돌아와서 또 검사를 하고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또 검사를 합니다. 네. 4차례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무슨 증상이 보이게 되면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항에 도착한 우한 교민들이 147명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 170여 명 정도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왜 숫자 차이가 나는지 그게 좀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없는데 네.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는 그 중국인 가족들, 직계 가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네. 하나가 이제 여권이 필요하고요. 음. 두 번째는 호구부라고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증 같은 겁니다. 예. 그게 있어야 되고요. 중국의 호구부.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증명서하고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이 4가지 서류 문제로 입국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제부터 중국 우한이 봉쇄적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집 바깥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예. 봉쇄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동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있는 분들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인구가 1000만이 되고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예. 공항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그 봉쇄령 정도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예. 한인회가 있고 우한 총영사관이 있고 코트라의 우한 지사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도와주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몇 명은 도착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다 예. 추측의 영역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47명은 비행기를 탔고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명은 유증상자로 분류가 돼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럼 네네. 나머지 이제 142명 교민들은 지금 이천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시설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천 그 시설은 그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이라는 곳인데요. 네. 군시설입니다. 방이 329개가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1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방마다 화장실이나 세면 도구 같은 게 다 돼 있고요. 어. 이 시설 주변에 14개 읍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제 접촉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군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 접근도 안 되고 촬영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상당히 그 보안이나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진출입로에 차량 소독 설비라는 게 설치가 됐습니다. 네. 차량이 들어가면 이 분무기로 예. 그 소독하는 그런 장비고요. 그 사람을 소독하기 위한 무균 소독실이라는 게 2곳이 마련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문 건너편에 컨테이너 5개가 설치했는데 이것은 이천군의 현장 상황실입니다. 이 5곳 가운데 한 곳은 현장 시장실입니다. 이천시장이 이분들이 머무는 보름 동안 예. 현장에서 업무를 보겠다 해서 아, 그래요? 컨테이너 예. 박스를 시장실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실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서 이제 우리 교민들이 머물게 되는데요. 자, 이제 시설에 한 10시 전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네. 아직 뭐 도착했다는 소식이 안 들려와서요. 네. 지금 도착을 하면 저 현장을 좀 연결해 보고 싶은데 일단 그 교민들이 그 이 임시 생활 시설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떤 네. 과정을 거쳐서 입소하게 됩니까? 일단 이제 간이 검사를 또 받게 됩니다. 그 간이 검사를 받게 되고 방을 배정받죠. 1인 1실 기준으로 받고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를 빼고는 모두 1인 1실입니다. 가족이나 부부도 같은 방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에는 화장실과 세면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전화와 인터넷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가족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는 얼마든지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예.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계획표라는 게 있습니다. 일일 생활 계획표, 예. 그다음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게시돼 있고 체온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에서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소된 날의 오전 9시 기준으로 잠복기가 끝나는 14일 뒤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부터 그렇습니다. 체크가 되는 거군요. 오늘이 12일이니까 14일이면 아마 26일 정도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퇴소하는 걸로. 지난 1, 2차 때 지난달 31일에 1차가 입소했고 2월 1일에 2차가 입소했는데 이분들이 15일, 16일에 차례대로 예. 격리가 해제되니까요. 그렇죠. 그 1인 1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뭐 지금 어쨌든 격리돼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나요? 밖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만약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건물 밖은 나갈 수가 없고요. 네. 건물 내에서도 예. 방 밖에는 못 나갑니다. 아, 방 밖으로 나갈 때는 미리 허가를 받고 방역요원과 동행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원칙적으로는 방 바깥도 나가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완벽하게 예.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네요. 예.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그 거주하는 동안에 네, 뭐 건강 체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가 체크, 자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 안에 체온계가 있고 설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본인이 본인의 체온을 재고 그 방 밖에 비치된 그 설문조사서에 체크를 해서 바깥에 내놓게 되면은 방역 요원들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밖에 얘기를 하면 그 방역 요원이 와서 체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용 생활 시설에서 네. 생활하는 우리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네. 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해야 할 일과 또 해서는 안 될 일, 뭐 네. 이런 게 좀 구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사실은 주로 하는 일이 신문을 아침마다 넣어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신문도 보고 뭐 인터넷도 하고 네. 뭐 외부 사람들이랑 전화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SNS 같은 것들을 인터넷도 이용할 주로 수 하면서 있으니까요. 인터넷이나 예. 전화는 이제 마음대로 쓸 수 네네. 있으니까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면회 금지. 그 면회는 절대 할 수 없고요. 가족이든 누구든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외출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검사가 있을 때는 사전 방송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요. 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도 하루 3끼를 도시락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그것도 역시 문 밖에 놓으면 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이고 네. 하루에 2번 정도는 간식도 제공이 된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뭐 철저한 관리 속에 이렇게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이천시장 같은 경우에 그 시설 앞에서 네. 업무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가요? 지난번 그 아산과 진천 때는 일부 주민들이 사실 반발이 상당히 강해서 예. 들어오는 교민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시설에 들어 있으면 오히려 더 방역이 철저해지고 관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은 오히려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번 이천은
어제 오후에 시장과 주민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한 2천여 명 참석을 했는데 대체로 다 수용하는 분위기 그리고 네.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그 시설 앞 삼거리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편히 쉬시다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 현수막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교민들이 이전과는 달리 큰 마음의 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앞서서 저희가 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추가 확진자가 이제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제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